안녕하십니까? 2월 9일 화요일 영국의 소리 방송 빅타연입니다. 오늘 뉴스의 제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다음 주부터 영국에 도착하는 승객 전원은 자가 격리 기간 동안에 2번의 코비드19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로 세계보건기구가 파견한 코비드 진원지 조사팀이 우한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셋째는 중공이 트럼프 행정부에 일하던 강요들을 얼마 전에 생션한 소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다음 주부터 영국에 도착하는 승객 전원은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2번의 코비드19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이 소식을 뉴스캐스터 아이린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부터는 지참한 PCR에 관계없이 도착 승객은 전원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상태에서 2번의 코비드19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첫 번 테스트는 도착 다음 날 받아야 하고 2번째 테스트는 8일째 되는 날 받아야 합니다. 자가에서 격리할 수 없는 승객은 이민국에서 지정한 호텔에 투숙하여야 합니다. 정부가 입국 승객에게 대한 방역을 강화한 이유는 사우스 아프리카 변종 바이러스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늘 현재까지 영국 내의 확진자 중에서 사우스 아프리카 변종에 감염된 사람은 147명 뿐입니다. 아직은 숫자가 얼마 안 되어서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진원지를 파악하고 있지만 급격히 퍼지면 추적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사우스 아프리카 변종은 면역 대항성이 높아서 아스트라제네카에서도 2차 접종으로 충분한지 면역 대항성을 실험 중입니다. 사우스 아프리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3일 전 전면 중단했습니다. 2차 접종 가지고는 변종에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기존 코비드19 바이러스에 비해 감염 전파 속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영국 내에 13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신원을 묻거나 추방하지 않는다는 조건부로 백신 접종을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의 영국 확진자는 14,104명이고 사망자는 333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WHO에 파견된 코비드19 진원지 조사팀이 자신들의 공식 조사 일정을 마치고 현지 우한에서 조사 결과 보고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소식을 뉴스캐스터 아이린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공이 조사를 거부한다고 하여 입국 비자도 못 받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1월 14일 베이징으로 입국한 조사단은 한 달여에 걸친 조사를 끝내고 오늘 현지 우한에서 조사 결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발표에 나선 WHO 조사단 대표는 코비드19 바이러스는 우한 실험실에서 누출된 것은 결코 아니고 야생동물 시장에서 박쥐를 통하여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전파되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WHO는 중국이 운영하는 기관이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 달 동안 검사원들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지냈겠습니까? 공산당들의 부패 행각을 감안할 때 주머니도 두둑해졌으리라 믿습니다. 한 달 동안을 장기 출장을 하며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일을 제대로 했다면은 한시가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죠. 아닌가요? 현지에 남아서 조사원들끼리 의견을 통합하고 느긋이 기자회견을 겸한 보고회를 현지에서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애당초 누구도 검사팀들이 미국에서 조사한 대로 우한 실험실에서 누출되었다는 단서를 찾았다고 보고하리라고 기대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중공이 1년 전에 한 말을 다시 한번 되풀이 해주는 것 이외에 조금이라도 본질에 들어간 보고를 해줄 것을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가 궁금하군요. 중국 공산당 관리들의 더러운 작태가 눈앞에 환히 보이는 듯합니다. 한편 바이든은 이미 WHO 재가입을 행정명령으로 사인했습니다. 다음은 중공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일하던 강요들을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가기 일주일 전 생존했습니다. 적반하장이었던 중공 외무성의 생선 이제 바이든의 밉상으로 드러납니다. 피터 현 뉴스 애널리스트가 보도하여 드리겠습니다. 중공 외무성은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는 시각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 28명의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을 생션하였습니다. 중공이 지난해에도 미국 의회 의원들에게 생션을 한 일은 있었지만 퇴임하는 내각 관리들을 대상으로 생션을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모욕을 주기 위한 의도라고 언론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中方决定对美方有关人员实施制裁，是对这些人在涉华问题上严重侵犯中国主权、安全、发展利益的错误行径作出的回应，是完全正当和必要的，充分展示了中国政府捍卫国家利益的坚定决心。谢谢凤凰卫视记者。美国新任总统拜登过去几年，美国一些反华政客出于一己政治私利和对华偏见仇恨，策划推动实施一系列疯狂的行径，严重干涉中国内政，损害中国利益，伤害中国人民感情，也严重破坏了中美关系。中方已经多次指出，这些反华政客必将为其疯狂行径付出代价。我们希望美国新一届政府客观理性地看待中国和中美关系，从两国人民的福祉出发，与中方相向而行，秉持不冲突。 중국의 내정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중국의 이익을 훼손하고 중국 국민들을 불쾌하게 했고 중미 관계를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외무성 대변인은 생션을 하는 이유는 마이크 폼페이오를 비롯 28명은 거짓말과 속임수를 중국에 쏘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이오는 중국이 위구르족에게 인종 말살 정책을 썼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생션을 받은 사람들은 통상고문 나바로, 로버트 오브라이언, 존 볼튼, 알렉스 아자 보건성 장관, 켈리 크라프트 유엔 대사, 영국인 보좌관 스티브 배넌 등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을 비롯 28명은 생션을 받은 본인들과 직계 가족들까지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 입국이 금지되고 그들과 관련된 기업들도 중국 기업과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공 외무부 대변인 후아 춘닝은 중국은 새 행정부가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중국과 협력하면서 상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위구르족 문제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부탁의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방송을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영국의 소리 방송을 찾아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